위하여 있는 한글 작가님, 지금 제 시간이에요. 서원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고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을 서울에서 뵙고 오늘 크리에이티브 모닝스 이렇게 함께 됐는데요. 아침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떨리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아침이고 하니까 저는 아침에 항상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피고 기지개 한번 피고 시작을 할게요. 기지개 심하게 한번 피고 소리도 내셔도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너무 환영드리고요. 저가 짧게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바로 이제 한별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을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전 세계 한 수십억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구분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남과 여, 그 다음에 흑인과 백인, 그리고 사람의 인종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근데 구분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장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굳이 장애라는 단어가 하나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구분을 갖게 되고요. 그 구분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굳이 개선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사람들한테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없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좋은 마음 내지 그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뭐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처럼 지금 잠깐 이제 하나의 영상물을 보실 텐데요. 그 영상물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끊으면요. 여러분들 많이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그 한국용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실은 이분이 청각장애인이세요. 청각장애인이셔가지고 전혀 들리지가 않으신 분인데 음악과 춤이 그대로 맞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에서 수화 모임이라고 해서 박자를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춤을 추게 되시는 분인데 지금 이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서울에서 이제 장애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이야기들의 에피소드를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이제 한국무용으로 살풀이 하시는 분이고 사사를 받으신 분이고요.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무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계자가 와가지고 수화로 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참 그분의 수화 내용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고 감명 깊었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제 대중음악으로 해가지고 수화로 이제 노래를 하시다가 춤을 추시는데 갑자기 노래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혀 노래가 끊긴 줄 모르죠. 근데 관객들이 그 노래를 끝까지 떼창을 해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장애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구분되어진 거죠. 전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필요 없는 건데요.
장애문화예술에 관련된 저희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액티브 아트라는 그 단어는 다름에서 시작되는 예술이라고 저는 언제나 표현합니다. 단지 불편한 부분들이 다름에서 시작되는 예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한보열 작가가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 드로잉을 보고 꼭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보열 작가와 한보열 작가의 어머니의 라이브 드로잉 페인팅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하시더니 내려. 이렇게 앞뒤로 그리고 기대라는 의미가 성품이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깔깔하는 얘기하고 자기들을 손바닥에 보이고 자기 눈에는 이 성품이 보이는 게 위의 표현을 하는 게 다른데 지금 앞뒤로는 하는 데보다 그림은 항상 있고 내려. 여기
좋아. 지금 항상 작가를 보면 이렇게 세트 개념의 그림을 한 벌로 이렇게 이것도 지금 형태는 다른데 앞뒤에 지금 저쪽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앞뒤로 세트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림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만들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오려서 앞뒤를 딱,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이 되고 이렇게 보면 뒤에가 되는 식으로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여튼 너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딱 맞아요. 한 번으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림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표현하게 해본 그림이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 근데 또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 집중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렇게 시도해볼 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뼈. 뼈. 뼈가 안 돼요. 네. 중첩에 처진 그림을 이제 그리냐 이제 안아줘요. 근데 사람의 형태를 모든 것에 의인화 숫자도 얼리게 되고 모형도 얼리게 되고 이건 뭐냐면 비누방울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이제 비누방울 엄마뿐이 안 쓰고 불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한 번은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 그림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욕통을 그려놓으면서 막 방울방울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비누방울 그런데요. 근데 방울방울이 하는 게 이거가 이제 모두가 누가 그 그림도 나오지 않았나요? 작가를 보면은 어떤 그림이 하나하나 보면서 파괴되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요.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어떤 하나로 끝나지 않고 나왔다는 그게 큰 자산일 것 같아요. 그게요. 근데 괜찮지? 지금 저희가 세트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상가 안 알려줬다고 훔쳐야 될 텐데 어떤 세상에서 그걸 스탠스를 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것도 만들기 작고요. 그게 그래요.
예.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림 그리다 보이게 칭하는 거는 그냥 너랑 나랑 통했다. 내가 내 그림이 좀 어떠냐라고 찡을 먼저 하면 좋아하는 찡을 하고 너랑 나랑 어떻게 교감을 하는 소통을 하는 그 네, 행위로 자기가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찡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말을 해주세요. 이거는 양말로 제 캐릭터 상품을 캐릭터 상품을 그런 콘텐츠로 어떤 아, 왜요? 이렇게 글씨를 잘 쓰는 이런 말들은 자기가 TV를 봤을 때 이제 어디서 이렇게 어쨌든 그거를 그대로 해갖고 이렇게 자로 그리고 이제 글씨를 잘 써요. 처음에는 라이브 드로잉을 하는데 당신은 누구세요?라는 그걸 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얘가 그런 말 자체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를 쓴 적이 있어요. 뭐 TV에 그게 나오잖아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자기만의 그 어떤 생각들이 이 여기는 있지만 본인만 아는 그래서 정말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무슨 생각이 생각하는데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있어서 저희가 어떤 편견을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Mày mày gì? Em mày mày gì?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싸움이 됐다 해서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얘가 치킨을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 그 중국집안에 제일 유명한 치킨이 알바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치킨 먹으러 갈까 그러면 먹고 싶은데 가고 싶지는 않아요. 가끔씩 하는데 이 알바의 그 치킨들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혹시라도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게 됐다면 소스가 마늘 소스를 찍어 먹는 건데 굉장히 항상 우리 입맛에 잘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이 소스가 들어가서 알바이를 먹는
그리고요. 그리고요. 네, 하나요. 이게 작년에 계단에서 있었던 작품이에요. 처음에 자기 미술대전 나왔는데 여기 이게 미술계도 줄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처음 한글이 뭐야? 그림이 너무 특이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연주를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뽑힌 거는 처음이지 않나 싶은 그런 뭔가 힘들어하는 작품이. 가장 평소에 그림을 목도하신 시간이 생기면 자기의 항상 일상을 빼놓고는 항상 그림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지문이 없고 여기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비행기에서 오면서 봤는데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걸 어떻게 밴드를 붙여야 되나 합쳐야 되나 좀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펜을 잡고서만 그랬더니 이제 같이 양손을 이용하잖아요. 자잡을 네, 지금 작가님 별로 그림 그리고 계신데요. 계속 그림을 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걸 몰라요. 여기 그림이나 여기에서 나온 지금 또 그렸어요. 네. 지금 이렇게 포커스적으로 그리는 드로잉 말고 옆에 전시돼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실생이나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할 때는 그 종이에 따라서 이 종이 크기에 따라서도 그림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지는 자랑을 하자면 종이 크기와 관계없이 그림의 그 크기, 구도가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지금 여기 이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 종이에는 이렇게 맞췄죠? 이렇게 큰 종이를 주면 거기 딱 맞춰서 그려요. 그리고 반으로 자르고 거기 또 딱 맞춰서 그려요. 그게 자유자재로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 캔버스 작품인데 캔버스 작품을 처음부터 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드로잉만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펜을 사용하는 건 너무 익숙한데 이 붓 사용하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보여요. 오, 비누방울. 잘했어요. 자들이 여기 있는 거를 기분 좋게 보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같이 자폐인 애들이 보면 누구 걸 금세 받아들이지 못해요. 교류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옆에서 가르쳐주는 멘토나 선생님이 관계없이 가르쳐줄 내용을 혼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가 해갖고 쑥 왜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거 짠 해갖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 다음 순간에 그걸 진짜 해내는 거예요. 이리 먹는 모양이. 네. 항상 그걸 이제 기억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붓을 사용하게 되면서 깜짝 또 놀랬던 게 이걸 좀 못하더니 여기 보면 아주 세심한 부위에 아주 세붓으로 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어떤 때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정교하게 칠을 잘하는지, 그리고 색감 같은 것도 이제 저렇게 했을 때 이런 종이에 그릴 때 이제 뭐 색깔을 자기가 크레파스로 칠할 때도 있고 색깔필 뭐 마카 이런 거 칠해놓은 거 있으면 그대로 하면은 저건 아크릴 물감으로 쓴 거거든요. 그대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색깔이 없는 경우에 어떤 색을 물어보고 자기가 말을 해요. 무슨 색 이런 거. 그럼 이제 색깔이 파란색 그래도 파란색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말 조금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자기가 뽑기도 하고, 어떤 때 저희가 색깔을 섞어주면 마음에 들면 칠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밀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탄생된 작품들이 여기 캔버스인데. 또 질문 있으신데. 겉에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저는 이제 전문적인 건 모르는데 무늬를 이제 안으로 채워 넣는데 그것이 반복이 돼도 똑같이 그것도 나오는 겁니까? 안에 채우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 손으로 채우고, 예, 어떤 거는 그렇게 곡선으로 채워지고 하는데 그게 반복이 돼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그림을 만약에 지금 또 그려라면 이렇게 똑같이 또 똑같이 안에 채우는. 그럼요. 예. 그게 그러니까 안을 채우는 그 모양이 패턴이 네. 또 혹시 뭐 어머니 아시고 계셔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 자기가 이렇게 뭐 안개 있다든지 이런 거에 했을 때 뭐 엄마의 의상이 뭐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걸 아마 이렇게 각인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또 이렇게 그때 그 플리츠 이렇게 조금씩 옷 있죠. 그 구현이가 그걸 유행시켰다고 그랬죠. 막 줄을 아주 촘촘히 해갖고 하는 그런 작업들도 아주 정교하게 잘하고요. 아까 잠깐 처음에 그 소개 영상에 밑에 나온 게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네. 본다고 하셨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것이 그 패턴 안에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저기 사우디 제다에서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 부여지를 1대1로 수업을 해주셨어요. 수업을 같이 할 수 없는 건데. 그 선생님 말씀이 이제 사생대회나 뭐 이런 대회 같은 거를 해서 그리거든요. 다른 애들은 뭐 여기 있는 풍경이나 이런 걸 그릴 때 부여지는 뭐 꽃에 앉은 나비를 그린다든지 벌을 그린다든지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클로즈업 시켜서 하는 걸 그리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참 독특한 시각을 가졌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그림을 잘 그리고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그런 시각 자체에 대해서는 잘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그림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좀 남달라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느낌으로 여기 있는 걸 표현하는 거고, 이제 독특한 시각은 바로 그런 그 선생님의 말씀, 뭐 그런 거. 그래서 지금도 어떤 데 그림을 그리면요, 부여라 이거 여기 뭐 화병이나 이런 거 한다는 거 이걸 한번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눈은 여기고 손을 이렇게 그려요. 그림을 여기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요. 어디를 그리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면 대충 이쪽 그리는 거, 이쪽 그리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특정되는 것만 자기 눈에 보이나 봐. 혹시 그림에 사람이 많으면 여성 남성이 네. 아니 어떤 때는 이제 요거는 머리를 묶은 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이렇게 빨빨할 때 자기 손이 이게 보여서 하듯이 이 머리가 엄마한 것 같아요. 뒤로 묶었는데 자기는 뒤에서 업고 보니까 이렇게 보인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형식으로 잘했어.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 누드를 좀 커서 누드를 그리는데 양형이에요. 가슴이 분명히 있고 배꼽도 있는데 밑에 성기는 고추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도 보시지만 손발의 개수가 정확히 5개거든요. 근데 이 손이 8개, 발가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걸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니 이랬더니 그거를 뭐 다솜이 아가, 이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느낌은 있는 것 같으니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그 음향의 이치를 조금은 아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은 그 피카소의 느낌이나 약간 기하학적인 풍의 화가의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그런 화가들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봐라라고 그걸 해보신 적도 있으신지? 아니 미안하게도 저희가 중국에서 지금도 중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중국에 가게 돼 중국에는 굉장히 열악해요. 한국말도 못하는 애를 중국어를 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시간표를 정해서 만들어서 그림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전시회 가본 적도 없고 책 같은 건 더더구나 뭐 있었고 부열이가 유일하게 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을 갈 때 얘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지인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 책자를 선물했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그 눈, 코, 입 뭐 이런 손발 이런 디테일을 막 계속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거의 수백 번 반복해가지고 자기 너덜너덜 할 정도로 그거를 계속 그려가지고 아마 손에 테크닉이 스스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외에는 미술학원을 한 번 보낸 적도 없고 미술에 관한 거는 한 번도 어떤 외부에 개입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더 접할 수 있게 해보실 의향 같은 거 있으신 건가요?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본다. 아니 지금은 의도적으로도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시회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데리고 다니죠. 이게 그런 게 참 많이 필요해요. 외부적인 자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부열이가 여기 그리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이런 건 없이 자세는 자극을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어저께 먼저 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먼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린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얘기를 듣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게 웃으실 거예요. 그 그림의 제목이 술 마시며 노래해요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지인분들과 있었던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더 자세하게. 네. 부열이 대표작 중에 하나가 술 마시고 노래해요라는 8명의 중첩이 8명이 막 이렇게 포개져서 그려. 저쪽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포개져서 그리는데 저거는 4개가 또 잘라져 있죠. 이 그림이 8명 이렇게 붙어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했더니 노래해요, 술 마셔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붙인 게 술 마시고 노래해요를 이제 제가 붙이는 건데 그게 탄생된 동기가 친구가 없잖아요. 그 외국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부부 모임들이 있고 많이 그래요. 그 항상 얘는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데려가다 보니까 엄마 친구가 지 친구, 아빠 친구도 자기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야. 그리고 부열이가 오면 사람들이 부열이 와서 한 번씩 다 아는 척을 해주고 막 얘가 어떤 술 마시고 이런 분위기는 잘 몰라도 한 번씩 계속 부열이한테 어텐션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너구리 먹어요. 너구리 먹어요. 얘는 또 잠깐만요. 줄을 이렇게 긋는 걸 참 많이 해요. 이게 하루에 뭐 수십 장씩 나오는데 여기는 항상 언어가 있어요. 그때 달라요. 지금 이거 뭐 너구리 먹어요 뭐 그랬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줄이 아니고 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이고 있었던
있었던 때가 자기 딴에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딴 관심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저희들이 술 마시고 2차로 노래방 가고 이제 음주 가무의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그 술 마시고 노래라는 도자기 나오는데 그 작가들도 보면은 그 시기별로 이제 조금씩 변천하고 발전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드님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해왔나요? 그렇지 피어나는 그 작품들이. 부열이 작품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게 조금 기능적으로 아주 더 이렇게 잘 뭐 이렇게 좀 선이 더 세련되게 나오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여기 있는 작품들이 거의 10년, 20년 된 작품들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엄청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어디서 가서 지금도 여기 있는 걸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부열아 이거 한번 그려봐 우리가 딱 보여주잖아요. 이걸 치워 놓지만 자기 머릿속에 있을 때 그게 나.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는 작품들은 거의가 그냥 이렇게 이거 그려봐 그게 탁탁탁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발전 앞으로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독특하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달라지면은 풍경화나 이런 거를 사실 작가들이 잘 뭐라? 너무나 잘했어. 표현을 못해요. 잘 못하는데 학생대회 나가서 한 번은 할 게 없으니까 저 앞에 저 꽃줄만 더 그려봐. 뚝딱 꽃을 막 그려내는 거예요. 빨갛고 막 색깔까지 칠해갖고 너무 예쁘게 처음으로 그런 거 봐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EBS 희망풍경이라는 다큐 프로를 찍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한번 보고 싶다는 거야. 이런 그림은 그리는 거 알지만 그런 그림은 본 적도 없고 또 이제 그랬대니까. 그래서 서울숲에 가갖고 그야말로 중계 방송하듯이 카메라 대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그려낸 작품이 있는데 그걸 너무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좀 모아놨다가 그런 시리즈를 해서 제가 전시회를 한번 하려고 기획하고 있어요. 이게 시야가 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떤 고정관념 자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은 그림 속에서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어요. 몇 살 때부터 처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지. 그림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고요. 손에 이렇게 펜을 잡을 수 있을 때부터 뭔가 했어요. 근데 저희 시집이 주택이었는데 그 앞에 종이 공장이 큰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을 저희 우리 집에서 세를 줬는데 그 공장이 부도가 나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공장에 종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각양각색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종이는 종이가 아니야. 정말 종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얘한테는 무수하게 많은 재료들이 공급될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중에 거의 10년을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얘는 너무나 다양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이런 알록달록한 색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뭔가 했겠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잘한다 하다 보니까 이제 손에 힘이 소근육 운동이 이제 좋아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림을 그리게 된 첫 번째 동기는요. 얘가 글씨를 가리키거나 뭐 그림은 더더구나 생각도 못하고 지금 어떤 이런 형태 이게 이제 비누방울이라고 하면 비누방울 이렇게 글씨를 썼잖아요. 이 글씨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기름종이를 익혀요. 그 기름종이 여기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두꺼운 펜은 조금만 손을 줘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여기는 그대로 그리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해놓고 요게 비누방울. 그렇게 해서 글씨를 익히고 그림을 익히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띄어냈을 때 자기가 한 거 보고 이거 아니고 자기가 한 게 삐뚤삐뚤하지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지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다 보니까 그림 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언어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학습을 해도 그런 건 잘 안 되는데 그림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 그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도 조금 하고 전에보다 자기 표현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터득한 건 자폐나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소통을 조금씩 빨리 지르기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종이 보고 싶으세요? 여기 책 한 권 보시죠. 지금 여기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잘 표시가 안 되는, 표시가 되긴 되네요. 디테일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이게 투시예요. 안에 있는 게 뭐 이게 나오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것도 세트 작품이에요. 이렇게 큰 데다가 요거하고 또 이제 사람이 하나 그냥 서 있는 거하고 종이를 이렇게 여기다 이제 그림을, 이 그림이 참 희한한 게 이 작품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얘 짝은 꺾어 서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고, 그러니까 종이를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려낸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제 그 그림마다의 자기의 그 생각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런 투시까지 생각한다는 건 사실 저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육면체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이런 육면체 그림도 나오지만, 이 도형은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개념이 없어서 이 내면이 잘 안 나온대요. 얘는 아주 아기 때부터 이 육면체 내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능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잘 관심 있는 쪽이니까 그쪽에 어떤 투시에 대한 그 관심, 저 속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도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작품 할 때마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작업하다가 좀 힘들어하거나 그런 점은 힘들어하면 저는 같이 없이 놀아. 근데 얘는 놀아 그러잖아. 놀고 이 그림이 저거 할 때는 작업이 있는데 막 신나서 하다가 엄청 걸려지는 거 놀아 그러면 여기 가서 이 그림. 그 얼굴을 진짜 계속적으로 너무 밝은 거. 네, 자기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인정해서 제일 좋아할 때 찌면 근데 우열이가 지금 이 라이브 드로잉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저희가 강남장애 묵지관에서 처음 그걸 발견해서 그런 시도를 사실 생각을 했는데, 자폐인들이 보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있으면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있거나 먹을 걸 줘도 아까 여기서 너무 먹어서 이렇게 잘 먹었는데 먹는 것도 이렇게 구석에 가서 좀 먹고 죄인 같은, 그래서 엄마들이 가슴 아픈 게 바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 라이브 드로잉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하다가 이렇게 도망가거나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 좋아하는 그림을 하니까 지는 여기서 사람들이 안 보였던 거야. 빠져서 했는데 딱 하나 있고 와! 있습니다. 거기서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 폐쇄의 통로가 하나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 거. 저는 막 그때 소름이 막 끼치는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구열이가 한국의 공식적인 라이브 드로잉 자폐 1호 화가요. 그래서 그림이나 뭐 다른 거 크게 잘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어떤 반응과 이런 걸 보여주면 얘네들한테는 큰 소통에 기기 되겠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라이브 페인팅 새로운 시도였는데 되게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그림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시고 아까 다시 한 번 보시면은 네,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네, 다음 달에 다음 달도 5월 말